캄보디아 프놈펜의 턱틀라 사원에 안치된 한국인 시신 4구의 사인이 모두 심장마비로 기록되어 있지만 현지에서는 의사에게 돈을 주고 사인을 바꾸는 경우가 많아 실제 범죄 연루 가능성이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범죄단지 인근 사망자의 사인이 고문으로 인한 심장마비로 확인된 전례가 있어 외교부가 파악한 다른 사망자들 역시 단순 병사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2025년 10월 21일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의 턱틀라 불교 사원에서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다. 범죄 조직에 의해 고문당해 숨진 한국인 대학생의 시신을 화장한 바로 그 사원에 추가로 한국인 시신이 더 안치되어 있다는 것이 확인된 것이다. 연합뉴스가 프놈펜 턱틀라 불교 사원 관계자들로부터 확인한 결과 현재 시신 안치실에는 한국인 국적자로 확인된 시신 3구가 보관되어 있다. 턱틀라 사원에서 화장 업무를 담당하는 현지인 직원은 어제 화장한 한국인 대학생을 빼고도 한국인 시신 3구가 현재 냉동 안치실에 보관되어 있고 내부 보고서에도 기록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 직원이 밝힌 추가 정보였다. 냉동 안치실에는 시신 100구를 층층이 보관할 수 있는데 현재 100구가 거의 꽉 찬 상태라고 덧붙였다. 사원 내부 보고서에는 한국인 시신 3구의 성별이 모두 남성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사인은 일제히 심장마비로 기록되어 있다. 외교부는 캄보디아 프놈펜 턱틀라 사원에 50대 중반 1명, 60대 초중반 3명 등 한국인 남성 시신 4구가 안치되어 있으며 4명 모두 병사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4명 모두 범죄 연루 정황은 파악된 바 없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다만 캄보디아에서는 병원 의사에게 돈을 주고 사인을 심장마비로 바꾸는 경우가 있어 실제 사인과 기록이 불일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턱틀라 사원은 캄보디아 수도권 일대에서 화장시설을 갖춘 몇 안 되는 곳으로 현지에서 사망한 외국인 대부분이 이곳에서 장례를 치른다. 캄보디아인들은 가족이 사망하면 전문업체를 불러 주로 집에서 화장한다. 10월 20일 캄보디아 프놈펜 턱틀라 사원에서 지난 8월 캄보디아 캄포주 보코산 인근에서 살해된 채 발견된 한국인 대학생 박모 22씨에 대한 한국과 캄보디아 양국의 공동 부검이 실시되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의관이 주도하고 경찰청과 경북경찰청 수사관이 참여한 부검은 현지 시간 오전 10시 35분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약 3시간가량 진행되었으며 오후 1시 40분부터 화장 절차가 시작되었다. 박 씨의 시신은 지난 8월부터 2개월 넘게 이 사원 내 안치실에 보관되어 있었다. 한국과 캄보디아 양국 당국은 박 씨의 시신을 공동 부검한 뒤 화장했고 유해는 74일 만인 10월 21일 한국 시간으로 오전 7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한국으로 송환되었다. 같은 날 오후에는 추가 사망 사건도 발생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10월 20일 오후 80개 현지 시간 캄보디아 시아누크빌의 한 호텔 객실에서 50대 후반 한국인 남성이 사망한 채 발견되었다. 현지 경찰이 우리 교민회장을 통해 대사관에 이 같은 사망 사실을 알려왔고 주캄보디아 대사관은 우선 현지 교민회장에게 현장 확인을 요청했다. 교민회장은 현장에서 사망자의 여권 및 유서로 추정되는 메모, 휴대전화 등을 확인했다. 정확한 사망 경위나 원인은 확인되지 않고 있으나 현재까지 별다른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캄보디아의 범죄단지 문제는 2020년대 초반부터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이른바 웬치로 불리는 이 범죄단지들은 중국 정부가 2020년대 들어 자국 내 삼합회와 같은 범죄 조직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자 규제가 약하고 부패가 만연한 동남아시아 국가로 거점을 이전하면서 형성되었다. 특히 중국의 1대1로 정책으로 대규모 자본이 유입된 캄보디아 시아누크빌은 카지노와 리조트가 난립하는 과정에서 치안 공백이 발생하며 범죄의 온상이 되었다. 2020년부터
삼합회 등 중화권과 동남아시아권의 범죄 조직들이 대포 통장 거래, 취업 사기 등의 방법으로 사람들을 유인하여 범죄에 이용하도록 납치해오는 대규모 범죄 단지를 조성했다. 이 범죄 단지들은 외부와 단절된 전형적인 닫힌 사회를 형성하고 있다. 총책으로 불리는 중국인이 단지를 캄보디아 정부로부터 임대 형식으로 빌리고 그곳에 중국 지부, 한국 지부와 같은 조폭들의 범죄 커뮤니티를 만들어 사기, 도박, 성매매, 리딩방 운영을 포함하여 각종 고문과 심할 경우 살인까지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YTN 취재진이 수개월 감금 생활을 한 남성을 통해 입수한 범죄단지 내부 약도에 따르면 복호산 3단지로 불린 산속 범죄단지 안에는 무려 100동이 넘는 건물이 세워져 있었다. 보이스피싱이 이루어지는 사무실 외에도 식료품을 파는 마트, 옷이나 기계 등을 파는 각종 상점, 식당, 병원, 유흥업소까지 설치되어 있었다. 감금 피해자의 증언에 따르면 범죄 단지를 조성하고 관리하는 분업화된 범죄 조직이 별도로 있다. 거대한 범죄 단지를 조성해 두면 보이스피싱 등 실제 범행을 저지르는 다른 조직들이 한 달에 건물 한 개당만 $5,000를 내고 건물을 빌려 입주하는 방식이라는 것이다. 돈을 지불하면 원하는 인터넷 통신 환경도 만들어준다고 한다. 단지를 관리하는 조직들은 마을 전체를 담벼락으로 둘러치고 무장 조직원을 통해 감시했으며 탈출을 시도하다 잡히면 처절한 응징이 이루어졌다. 캄보디아에는 적어도 수십 곳에 이러한 범죄 단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인이 범죄 단지의 주요 타깃이 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초기에는 중국, 대만, 동남아시아 국가 국민이 주요 피해자였으나 범죄 단지를 운영하는 범죄 조직들은 운영 범위를 넓힐 겸 납치 타깃을 확대했다. 한국 시장을 개척할 목적으로 한국인을 타깃으로 삼기 시작하면서 납치 사례가 급증하기 시작한 것이다.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납치 신고 건수는 충격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한정혜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재외국민 사건 사고 현황에 따르면 캄보디아 내 한국인 대상 납치 감금 및 실종 신고 건수는 2021년 9건에 불과했다. 이후 2022년 32건, 2023년 60건으로 증가하더니 2024년에는 282건으로 폭증했다. 2025년 상반기에는 272건이 접수되었으며 8월까지만 집계해도 330건에 달한다. 다른 통계에서도 유사한 패턴이 확인된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현지 공관의 취업사기 감금으로 신고된 건수는 2022년 1건, 2023년 17건에 불과했지만 2024년 220건으로 크게 늘었고 올해 8월까지 330건이 접수되었다. 경찰청이 공개한 통계에서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10월 13일까지 캄보디아 관련 실종 및 납치 감금으로 의심되는 사건이 총 143건 접수되었으며 이 중 91건은 소재 및 신변 안전이 확인되었으나 52건은 아직 진행 중이다. 캄보디아에서 체포되는 한국인도 급증했다. 국민의힘 김건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캄보디아에서 현지 경찰에 체포된 한국인은 2023년 3명에서 2024년 46명으로 급증했고 2025년 1월부터 7월까지 벌써 144명이 체포되어 지난해 전체의 3배를 넘어섰다. 더욱 우려스러운 통계도 있다. 박찬대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캄보디아 출국자와 한국 입국자 수의 차이는 2021년 113명에 불과했으나 2022년 3 209명, 2023년 2 662명, 2024년 3 248명 등 20, 30명대로 폭증했다. 이는 매년 수천 명의 한국인이 캄보디아로 출국한 뒤 귀국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는 수치다. 2025년도 8월까지 864명이 돌아오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여기에 더해 태국, 베트남 등 인접국을 통해 캄보디아로 들어간 뒤 돌아오지 않은 경우도 적지 않을 것이란 추정도 나온다.
캄보디아 이민청이 집계한 캄보디아 입국 한국인 수는 우리나라 통계보다 특정 연도의 경우 2배 가까이 많다. 캄보디아 웬치 근무자의 지인은 연합뉴스에 한국인이 못해도 300명 될 것이라며 비행기 타고 정직하게 나가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중국 등을 거쳐 밀항하는 사람도 있다고 말했다. 피해 사례들은 참혹하다. 경북 예천군 출신의 대학생 박모 씨 22는 캄보디아 박람회에 다녀오겠다며 2025년 7월 17일 집을 떠났다. 캄보디아에 도착한 피해자는 캄포트주의 보코산 범죄 단지 인근에 감금되었다. 일주일 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조선족 말투를 쓰는 남성이 피해자의 가족에게 전화해 500만 원을 보내주면 풀어주겠다고 했다. 피해자의 가족은 즉시 캄보디아 대사관과 경찰에 신고했으나 대사관은 캄보디아 현지 경찰의 위치와 사진 등을 보내 신고하라고 했고 경찰은 돈을 보내면 안 된다고 했다. 협박범과의 연락은 나흘 만에 두절되었다. 박 씨는 8월 8일 캄보디아 캄포트주 캄퐁베이 보코르산 범죄단지 차량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다. 현지 경찰은 검안을 통해 사망 원인을 고문으로 인한 심장마비로 판단했다. 캄보디아 내무부도 1차 부검에서 심장마비로 숨졌고 몸에 타박상이 다수 발견됐다면서 폭행에 의한 사망이 의심된다고 밝혔다. 텔레그램 범죄와의 전쟁이 운영진이 공개한 영상에는 피해자로 추정되는 인물이 마약을 강제로 흡입당한 뒤 캄보디아에 오게 된 경위를 일당에게 설명하는 장면이 담겼다. 다른 피해 사례도 있다. IT 관련 업무를 하면 월 800만 원, 일 500만 원의 수익과 1인 1식 숙식, 항공편을 제공해 준다는 광고를 보고 2025년 2월 캄보디아를 찾았던 27세 남성은 말다툼 후 귀국시켜주겠다며 차에 태워졌지만 공항이 아닌 포이펫의 범죄단지로 끌려갔다. 도착한 곳은 공무원 사칭 보이스피싱을 하는 범죄단지였고 이를 거부하자 조선족 관리가 전기 충격기를 들이대며 하지 않으면 매일 고문당할 것이라 협박했다. 그는 100여 일간 쇠파이프와 전기 충격기로 구타당하며 수갑에 묶인 채 생활했다. 현지에 도착한 피해자들은 여권을 빼앗기고 외부와 격리된 건물에 감금된 후 하루 12시간이 넘는 강제노동에 시달리며 보이스피싱, 로맨스 스캠, 암호화폐, 투자 사기 등의 범죄를 강요받았다.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거나 반항할 경우 폭행, 전기고문, 감금 등 극심한 신체적 정신적 학대에 시달렸으며 다른 조직의 노예처럼 팔려가기도 했다. 이 사건은 단순한 범죄 문제를 넘어 국제적이고 구조적인 문제의 성격을 띈다. 유엔은 2023년 보고서를 통해 캄보디아와 미얀마 등지에서 수십만 명이 온라인 사기 범죄에 강제로 동원되고 있다고 밝혔으며 이 사건은 해당 범죄의 일부로 파악된다. 국제사회는 캄보디아 정부가 범죄 조직의 활동을 사실상 방조하고 있으며 일부 권력층이 유착되어 있다는 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국제 엠네스티는 2024년 보고서에서 캄보디아 당국이 인신매매 범죄를 근절할 의지가 부족하며 고위 관료들이 범죄 단지와 연루되어 있다고 비판했다. 외신에서는 훈센 전 총리의 조카인 훈토 등이 범죄 단지 운영에 연루되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태국 경찰이 캄보디아에 근거를 둔 보이스피싱 사기단을 수사하면서 훈센 의장의 조카가 연루되면서 경로를 초래했다는 태국 언론의 보도도 있었다. 캄보디아 사기센터 네트워크를 조사하던 캄보디아 언론인 매크 다라는 조사 중 캄보디아 당국에 체포된 후 2024년에 언론 활동을 그만두겠다고 돌연 발표했다. 미국의 소리에 의하면 매크뿐만 아니라 캄보디아 내에서 범죄단지 문제에 대해 취재하는 기자들이 정부 당국의 협박을 받았다고 한다. 캄보디아는 2025년 국경 없는 기자회 언론자유지수 조사 대상 세계 180개국 중 161위로 매우 나쁜 범위에 위치한 나라다. 반면 캄보디아 정부의 경찰이 이끄는 인신매매 방지 국가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인신매매 혐의 사건의 80%가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한국 대사관의 대응도 비판받고 있다. 7월부터 주 캄보디아 한국 대사는 박정욱 대사가 이임한 뒤 석 달째 공석 상태다. 현지 대사관 인력 15명 중 사건 사고를 담당하는 경찰 인력은 3명 주재관, 1명 협력관, 2명에 불과하며 그마저도 애초 경찰 주재관 1명만 있다가 2024년 10월과 2025년 9월에서야 직무 파견 형태로 협력관을 1명씩 추가 투입한 것이다. 피해자 가족들은 대사관이 캄보디아 현지 경찰에 스스로 신고하라고 안내했다고 주장했다. 외교부는 이에 대해 주 캄보디아 대사관은 지난해 신고의 편의를 돕기 위해 해당 자료를 사용한 바 있다며 현재는 대사관 홈페이지에 현지 경찰 신고 방법 안내를 게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대사관은 사법 권한이 없어 현장에서 수사와 구출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캄보디아 경찰에게 스스로 신고하라고 안내한 것은 캄보디아 경찰이 세운 방침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부패한 캄보디아 경찰이 범죄단지와 유착하고 있는데 대사관이 너무 원칙만 고집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이어졌다. 한국 대사관과 한인회의 도움으로 탈출하여 경찰서를 찾아 대사관 직원의 도착을 기다리는 동안 피해자를 납치한 갱단원이 총기를 소지한 채 경찰서로 들어와 서장과 농담을 주고받았다는 경험담이 보도될 정도다. 사건 해결의 또 다른 어려움은 일부 피해자가 감금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다른 사람을 유인하는 등 범죄에 가담하는 경우다. 이들은 감시자 역할을 하거나 새로운 피해자를 모집하는 데 동원되며 피해자인 동시에 가해자가 되는 복잡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 캄보디아와 한국을 오가며 계속해서 피해자를 모집하는 간부급 혹은 공범이 된 피해자들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범죄단지 내에서 근무하는 상담원과 팀원에는 한국인과 중국인, 조선족이 혼재해 있다. 비상장 주식, 코인, 로또 환불금, 로맨스 스캠, 검찰 사칭 등과 같은 스토리가 자극적일수록 매출이 높아지며 스토리 구성력이 뛰어난 작가 역할의 상담원은 다른 조직으로 스카웃되기도 한다고 한다. 한국 정부는 사태의 심각성을 뒤늦게 인식하고 대응에 나섰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무엇보다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또 사건에 연루된 한국인들을 신속하게 국내에 송환해야 한다며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신속하고 정확하고 확실하게 이 문제에 대응해 달라고 지시했다. 외교부는 2025년 10월 16일 캄보디아 현지에서 한국인 납치 실종 등의 피해가 크게 늘어나자 시아누크빌에 대해 출국 권고에 해당하는 여행경보 3단계를 발령했다. 푸놈펜시에는 2단계 여행 자제, 시아누크빌주와 캄포주 보코산 지역, 바베시에는 특별여행주의보를 각각 발령했다. 외교부는 특별여행주의보가 발령되는 지역을 방문할 예정인 국민들은 방문을 취소 연기해 주기 바란다며 동지역에 체류 중인 국민들은 안전한 지역으로 이동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경찰청은 현지의 코리안 데스크 설치를 비롯한 총력 대응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10월 20, 23일 서울 여의도에서 국제경찰청장 회의가 개최되는데 23일에 캄보디아와 양자회담을 갖고 코리안 데스크 설치를 위한 업무 협약 체결 및 경찰 파견 등을 의제로 다룬다. 코리안 데스크가 설치되면 필리핀, 태국에 이어 세 번째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10월 16일 캄보디아 측에 현장 단속이 있었고 이 과정에서 한국인 10여 명이 체포되었다고 했다. 이 사건과는 별개로 한국인 2명도 캄보디아 경찰에 의해 무사히 구출되어 귀국 예정이라고 이야기했다. 조 장관은 캄보디아 사태와 같은 케이스에 대응하기 위해 영사 인력을 40여 명 늘릴 계획이라고 하였다. 10월 17일에는 캄보디아 수사 당국이 범죄 단지들을 단속할 때 체포된 한국인 64명이 대한항공 전세기를 통해 국내로 송환되었다. 전세기에만 호송 경찰관 190여 명이 동승했다. 경찰은 이들 중 59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대부분 캄보디아 범죄단지에서 보이스피싱이나 로맨스 스캠, 코인 투자 사기 등 온라인 사기 범죄 등의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은 9월 30일 재외국민 보호 체계를 강화하는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의 골자는 외교공관의 기능을 신고 안내 중심에서 탐지 대응으로 전환해 주재국의 정세, 안전 상황 및 재외국민 사건 사고, 추이 등을 수집 분석하도록 한 것이다. 인천 푸놈펜 항공 노선을 운항 중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2025년 10월 16일 올해 출발 캄보디아행 항공편 구매자들의 예약 취소 위약금을 면제한다고 발표했다. 캄보디아행 항공편 운항이 축소되고 여행 상품 판매가 중단되었으며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캄보디아와의 교류 사업을 잠정 중단했다. 2025년 10월 중순을 기준으로 캄보디아 전역에 존재하던 범죄단지들이 대한민국 내에서 이어지는 언론 보도와 대한민국 정부의 대응 이후 대거 비워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푸놈펜 근교의 태자단지, 망고단지, 원구단지 등이 폐쇄되거나 탈출 행렬이 포착되었다. 그러나 새로운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다수의 캄보디아 범죄 조직 일당들이 육로를 통해 인접국인 라오스로 이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납치된 피해 한국인들이 라오스로 끌려가고 있으며 범죄 행위에 가담한 한국인들도 라오스로 이동하고 있다. JTBC의 보도에 따르면 범죄단지 운영 조직들 대다수가 라오스의 골든 트라이앵글 지대에 새 범죄단지를 조직했으며 육지로 밀입국을 하기 때문에 출입국 기록도 남지 않는다. 현재 상황은 여전히 유동적이다. 턱틀라 사원에 안치된 한국인 시신들의 정확한 사인을 밝히는 것부터 여전히 캄보디아에 남아있거나 라오스로 이동한 한국인들을 구출하는 것까지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캄보디아 정부와의 외교적 갈등, 부패한 현지 경찰과의 공조 문제, 피해자인 동시에 가해자가 된 한국인들의 법적 처리 문제 등 복잡한 이슈들이 얽혀 있다. 전문가들은 이 문제가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한다. 범죄 조직이 국경을 넘나들며 활동하고 현지 권력층과 유착되어 있으며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한국 청년들이 고수익에 현혹되어 계속 유입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외교적 노력과 함께 국내에서 이러한 취업 사기를 근절하기 위한 예방, 교육과 단속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대한민국 정부와 언론은 해외 취업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주의사항을 강조하고 있다. 비정상적으로 높은 급여나 비현실적인 근로 조건을 제시하는 온라인 구인 광고를 경계해야 하며 채용 과정이 비대면으로 지나치게 간단하거나 회사 정보가 불분명할 경우 의심해야 한다. 출국 전 반드시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웹사이트에서 방문 국가의 여행 경보 단계를 확인하고 위험 지역 방문을 자제해야 한다. 이번 사태는 세계화 시대 국제범죄의 복잡성과 재외국민 보호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다. 턱틀라 사원에 안치된 백구의 시신이 상징하듯 이 문제는 단순한 개인의 불운이 아니라 국제범죄 조직, 부패한 정부, 경제적 불평등이 결합된 구조적 문제다. 한국 정부와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만이 더 이상의 비극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